얼마 전에 연준에서도 내년에는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50%다라고 했어요. 자, 50%라고 하면 올 확률이 높은 거예요. 뭐 연준도 그나마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테니까. 자, 경기 침체가 오면 부동산 시장은 바로 반영되는 거예요. 주식은 선 반영하는 게 있고 부동산 시장은 후 반영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가 비관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부동산은. 왜냐하면 부동산은 가격이 떨어지질 않았잖아요. 그죠? 고점 대비 별로 떨어진 게 없잖아요. 그죠? 거래가 된 게 없으니까. 자, 그런데 주식은 거의 3분의 1이 빠졌잖아요. 거기에 경기 침체가 온다니까 계속해서 기간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이 바닥 구간을 훑고 지나갈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부동산은 반영된 게 없다. 버블이 빠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일단 좀 비관적으로 분명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장기 하락 국면으로 들어가는 초입이다라고 생각을 할 때,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지금 일어나는 시장에서 특히 이제 금융시장에서의 어떤 그 변화 그리고 바뀌는 환경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꼼꼼하게 체크를 해 나가야 돼요. 체크를 해 나가면서 어디가 바닥인가, 그리고 어디서 어떤 충격이 올 것인가라는 것을 미리미리 파악을 해야 돼요. 자, 금융시장에서 파악하고, 그리고 실제 부동산 시장 그 거래 현장에서 파악을 하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의 파악은 안 되잖아요. 그죠? 뭐 금융시장에서의 변화는 신문을 보면 알 수 있지만 현장과 어떤 금융시장의 변화 면밀하게 추적해 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자, 시작해 보시죠. 자, 지금 그 기업 대출 금리가 IMF 이후에 가장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그래요. 자, 그건 당연한 거죠. 요즘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회사채 발행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가중 평균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업 대출 금리도 올라가고 가계 대출 금리도 올라가고. 자, 일반 가계 대출 금리가 5.34, 한 달 새에 0.19%.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출 받으려면 5.34. 그러니까 한참 우리가 저금리일 때보다 한 거의 두 배가 올랐다고 보면 되죠. 자, 2배가 올랐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그만큼 소비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질 소득이 감소됐기 때문에. 요즘 그 자영업자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인근에 아시는 지인들한테 물어보세요. 얼마나 매출이 줄었나. 딱 금리가 올라간 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간 만큼. 자, 이렇게 계속 쌓이다 보면 결국 경기 침체라는 게 안 올 수가 없겠죠. 오겠죠. 자,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한 7.22%, 한 0.60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연끌하신 분들이 이제 신용대출 금리 받았을 거 아니에요? 자, 기업대출 금리는 한 5.27. 자, 근데 회사채 금리로 보면은, 최저가 7%잖아요. 자, 어쨌든, 9월 달보다 0.61 올랐어요. 자, 회사채 시장 유축으로 은행 대출 수요가 확대된 영향으로 상승폭이 커졌다. 이게 지난 1998년 1월 이후 가장 컸다. 자, 그러니까 지금 그 금리도 그렇고 집값 하락폭도 그렇고 이게 금융위기급 IMF급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는 그래요. 미국은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금융시장 자체가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현재 경제 상황을 유지하고 버틸 힘이 있지만은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긴축만 되면 우리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리면 가계, 기업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자, 이제 최근에 그 미국 시장이 조금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느낌이 뭐냐면 이 금리 낙관론을 가지고 이제 올라간 거죠. 이제 내년 초까지 해서 한 5.0, 4.75까지 올리고 그 뒤로는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냐라고 해서 이제 미국 주시장이 좀 반등이라고 할까요? 어떤 낙관론이 팽배했는데 연준의 서열 3위 그 파월 의장의 복심이라고 하는 그 월리암스 총재, 연방은행 총재라고 해야 되나요? 자, 이 양반이 뭐라고 했냐면 금리 낙관론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 아직 할 일이 많다. 그리고 블러드 시장은 연준 리스크가 과소평가됐다. 그래서 미국 금리는 2024년까지 5%대를 유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되냐면 신한은행 그 오건영 팀장 금리에 관해서는 뭐 우리나라 최고잖아요. 그 양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장이 너무 낙관적이면 그 연준 위원들이 강경 발언을 하고 그리고 시장이 너무 안 좋으면 상태가 안 좋으면 비둘기파 발언을 하고 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항상 얘기하는 거 보면 이제 연준은 5%대는 유지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물가 상승률을 한 2%대까지는 계속해서 이 고금리를 유지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만 우리는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럼 여기는 5%대를 유지를 한다. 인플레이션이 2%대까지 잡힐 때까지는. 그런데 내년은 아닌 것 같다. 2024년 가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금리 인상 기조, 그리고 고금리는 계속된다라는 게 앞으로의 방향인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 금리 인상 기간이 뭐랄까 한 몇 개월이라도 또는 1년이라도 길어지면 이게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크다는 거야. 우리 저기 부동산 시장, 우리 그 금융 시장에는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크다는 거야. 뭐 당장 다음 달에 갚을 돈도 없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주담보를 갚아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음 달에 또 갚을 돈도 자꾸 금리를 내려야 집이 팔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금리가 안 내린다니까 이게 계속해서 연장된다고 하면 부동산 시장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 PPT에 지금 적혀 있는 것은 월리암스 총재 또는 뭐 그 연준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이거는 뭐 세계의 어떤 그 경제학자 뭐 아니면 미래 트렌드를 예측하는 학자들이 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들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령화 시대로 가잖아요, 우리가. 그죠? 고령화 시대가 되면 뭐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도 봐도 생산 인구가 줄어드는 거야. 20대, 30대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뭐 우리 때는 한 뭐 80만, 100만 그렇게 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한 30만밖에 안 났잖아요. 그러니까 생산 인구가 줄어들고 고령 인구는 높아지다 보니까 그 생산 인구의 임금이 올라가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게 나온 얘기가 연준에서 이게 나온 얘기예요. 장기적인 노동력 공급의 변화. 그러니까 고령화로 인해서 노동력 공급의 변화로 인해서 임금이 올라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 기조로 간다라는 거야. 이 인플레이션 기조는 깨질 수가 없다. 이 방향은. 그러면 이제 금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야. 인플레이션이 오는데 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난리가 나는 거야.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뭐 난리가 나는 거야, 세상은. 그러니까 고금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가장 큰 문제야. 그거와 탈세계화.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고 미국하고 소련하고 싸우고 세계가 뭐 몇 개의 블록으로 나눠져서 자원 전쟁하고 있고 난리가 났잖아요. 옛날에는 함께 갈 때는 어떤 자본주의적 경제, 이제 중국도 이제 자본주의적 방향을 따랐으니까 한때는 자 그렇게 해서 어떤 그 싸게 제품을 공급을 하고 어떤 공장의 역할을 했는데 이제 그런 게 다 깨졌잖아요. 그리고 뭐 자기네들 가지고 있는 원료를 무기로 삼잖아, 원자재를. 그러니까 이게 탈세계화가 깨지니까 싸게 제품을 공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가가 올라간 거예요. 지금 노동력 공급의 변화와 탈세계화, 거기에 또 기후변화, 뭐 기후변화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전 세계 공급망이 취약해졌다. 이것으로 인해서 미래의 인플레이션 변동성이 확대된다. 변동성이 확대된다는 게 뭐예요? 인플레이션이 계속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레이얼 블레이더너 연준 부의장이 출간한 저서에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큰 인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연준 입장에서는 이게 뻔히 보이는데 금리를 너희들 뭐 금리 인하를 낚아놓고 주식시장이 뜨거워? 그거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더 큰 거품을 만들고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온다라는 거야. 우리는 이런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돼. 앞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 자, 그게 고령화 시대와 탈세계화, 기후변화, 그리고 깨진 세계 공급망, 그리고 자원 전쟁,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어떤 갈등, 패권 전쟁,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고차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고금리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방향이 잡히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대출을 줄여야죠. 고금리라는데 계속 이자만 내겠어요? 못 낸단 말이야.
자,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이게 길게 간다고 하면 부동산 시장도 길게 침체로 갈 수밖에 없어. 부동산 시장이 지금 기대하는 게 뭐예요? 금리 인하잖아. 근데 지금 그게 어렵다는 거 아니야. 응?